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주말 리포트입니다. 예. 제가 아침에 산행을 가기 전에 시황을 어느 정도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카톡으로도 문의도 들어오고 불안해한 것 같아서 약간 좀 도닥인다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방송을 올렸는데, 시청률 1위가 났어요. 그 산에 갔다 내려오니까 9,300조회가 나왔던데, 예. 평소에 따볼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불안한 마음을 또 표출하기도 하고,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은 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분도 있고, 밤잠을 못 잤다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줬죠. 물론 맞는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잡아가긴 잡아가겠는데, 어쨌든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댓글 여러 가지 내용을 달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매주 토요일 주말 리포트를 하는데, 제가 방송을 오늘 지금 두 번째 합니다. 또 제가 이 시스템 아직까지 제대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또 방송을 열심히 했는데, 또 뭐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하는데, 어쨌든 월요일 날 골드 같은 경우에는 4,990불대에 출발을 해서 최고가 목요일이었죠. 5,598불대를 찍고 난 이후에 CME 그레스스 1차 누르면서 어제 또 여러 가지 오전도 누르고 오후도 누르고 해가지고 종가가 4,895불 10센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저번 주는 스펙타클했다라고 이야기가 딱 맞는 그런 이제 하루였고, 이틀 동안 골드가 등락폭이 16% 나왔습니다. 16%.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죠. 2%가 폭등인데, 그걸 4번이 아니라 8번이나 한 케이스가 되죠. 예. 그 정도로 등락이 심한 그런 장이 있었다. 그 다음에 실버 역시도 월요일 날 26일 날 102불로 출발했습니다. 102불로 출발했는데 29일 날 목요일 날 121불 55센트. 예. 거의 20%가 3살 만에 올랐죠. 그러다가 어제 종가가 85불 31센트. 예. 전체적으로 봐보면 하락이 26.7%. 예. 대단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버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저점과 고점의 어떤 비율을 봐보면 30% 이상이 등락이 있었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언제 있었느냐? 팬데믹, 코로나 와가지고 발표됐을 때에 그때는 지금 이틀 만에 이렇게 30% 빠졌지만 그때는 한 4, 5일 그렇게 걸리면서 한 30%가 빠졌거든요. 제가 아까 이 자료를 쭉 체크를 해보니까 2020년 실버 2020년도에 그렇게 30%가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30% 정도가 빠지는 이런 케이스는 사실 극히 드문데, 예, 그 시간 타이밍에 딱 그런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시간 2025년 왜 이러지? 한참 가야 되네. 돌겠다.
4시간 봉을 눌러놓고 자꾸 미치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 그 한번 보여주려니까 참, 컴퓨터도 말을 안 듣네. 예. 예,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이때가 30% 빠졌거든요. 이게 날봉이니까 실질적으로 빠진 건 한 3일 만에 30%가 빠졌어요. 그 이제 전후로 봐보면 뭐 이때 17불 62센트였는데 여기가 11불 뭐 77센트 이 정도를 보면 되는데 이때 30%가 빠졌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3월 20일인가 3월 며칠 날 코로나 이제 팬데믹 발표되는 그 타이밍에 주식도 폭락 이때 난리가 났었죠. 이때가 실버가 30% 빠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실버가 30%가 빠졌죠. 예. 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도 이런 거는 뭐 자주 옵니다 이러는데 자주는 안 옵니다. 예, 10년에 그전에는 10년 사이클이었기 10년 12년 사이클 그 바운더리라고 보면 지금 제가 5, 6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자, 이런 게 자주 있느냐? 아닙니다. 예, 어떤 분은 자주 눌림목이 있다는데 이 정도 30%까지 이렇게 막 흔히 뭐 폭락을 하는 이런 케이스는 10년에 한 번, 두 번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초심자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때 빠지고 이번에 빠졌다. 2020년 3월 19, 17, 18, 19, 20일 이렇게 그때는 4, 5일 묶어서 30% 빠졌고 이번에는 이틀 동안 30% 빠졌기 때문에 더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자 이틀 동안 빠진 것도 중요하지만 상승한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승한 거 쇼킹하게 상승했잖아요. 떨어진 것도 쇼킹했고 자꾸 빠진 것만 이게 막 이 포커스를 맞추고 막 쇼킹하다 그러는데 상승은 더 쇼킹하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1월 달에 정확하게 2026년 1월 달에 자 지금 실버가 1월 2일 날 예 1월 2일 날 71불 뭐 이제 종가가 72불 72불 40센트라고 칩시다. 그런데 1월 달에 얼마 올랐습니까? 121불 올랐으니까 거의 1월 달에 50%가 올랐잖아요. 50% 이상이 72불이면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36불 아닙니까? 예. 72불에 36불 하면 뭐 110불도 안 되잖아요. 50% 이상이 2월 달에 올랐는데 1월 달에 정확하게 1월 달에 올랐는데 고점에 이 쇼킹하잖아요. 한 달에 50% 오르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그 고점 대비하니까 30% 이제 내린 부분인데 뭐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 장은 극히 드문 5년 뭐 그 전에 사이클 보면 10년이나 12년에 올 수 있는 그런 장이고 최근에 이제 팬데믹 오고 난 이후에 골드 실버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보면 한 6년 만에 온 게 그런 부분인데 그때는 팬데믹이라는 충격파에 의해서 왔고 그럼 왜 이번에는 이렇게 왔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아시아 시장 마감장에 아무래도 지금 오늘 코맥스 장에 조정 올 가능성이 많다.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눌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셧다운이 합의가 되면서 눌렀잖아요. 그러고 나서 반등하듯이 하다가 코맥스 시장에서 내려갔잖아요. 네, 어제. 저는 이거는 따분히 의도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선물 시장에서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 왜 의도성이 있느냐? 30일 날이
선물 50만 길이잖아요. 딱 29일 날 증거금을 가지고 눌렀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공화당과 한국으로 아침이지만 미국으로 보면은 오후 늦게 저녁 시간이죠.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셧다운도 2주로 미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승장을 바쳤던 게 셧다운인데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시아 시장이 하락하고 런던장 한물 시장에서 반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코맥스 시장 들어오면서 선물 50나라고 겹친 거죠. 그럼 왜 이 목요일 날 저녁에 이때 증거금을 이렇게 높이면서 눌렀을까? 이건 따분히 의도적이다. 시세 조정이다. 예. 제가 그랬죠. 대형 고래들이, 세력들이 언제 움직이냐? 거리가 있을 때 움직입니다. 예. 딱 거리를 그렇게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월가에서 서로 짜고 눌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케이스에 그동안에 이런 급격한 상승의 이런 부분을 제가 앞전에도 그랬죠. 실버는 80불대선, 골드는 4,500불 선에서 누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죠. 거의 그 선에 딱 눌러지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이제 바닥은 돌리는 지금 2시간 시간으로 봐보면 빠지고 방향은 이제 상승 뭐 꺾기는 꺾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이제 이 구간 조정, 시간 조정을 좀 할 거예요. 기간 조정을. 예.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딱 나왔다. 이러한 문제가 공격했다 하면 이게 또 왜 이래? 이러한 문제가 터지면 바로 상승할 그런 그림이 갈 것입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예. 이러한 문제가 없다. 뭐 완전히 해소가 됐다. 그러면 뭐 상당한 기간 조정을 받겠죠. 예.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지금 이제 지금 긴장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간 조정, 시간 조정을 다 하겠지만 시세 조정까지 다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 중동 문제가 터지면 반등한다. 특히 35가 뜨고 뭐 이란의 어떤 그 이란에서 지금 내용은 뭐냐? 지금 그 미국의 그 항공모함을 공격하겠다. 예, 뭐를 가지고 그 뭡니까 요즘 저 뭐라 그러죠? 너무 두 번째 하니까 기가 빠지고 말이 잘 안. 드론. 이란이 드론이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드론 항모가 있어요. 이란에. 드론을 딱 싣고 그 한국에서 그 상선으로 만든 건데 그걸 사가지고 가가지고 항모로 바꿨죠. 뭐 이렇게 헬리콥터나 이런 이제 드론으로 이 드론 항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항모 들어오면 드론으로 공격한다. 항모를 박살낸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사실 이란을 들어갈 때 미국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모가 2개가 들어가고 B2 폭격기까지 다 지금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음 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형태든 지금 이제 이 셧다운 관련된 부분이 의회에서 협상이 돼서 패스가 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을 담고 패스되는지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됐기 때문에 차기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상당한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이제 의회에서 하겠지만 그 차기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또 시장도 많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연준 위원들이 연설을 많이 할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쿠 기사도 지금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다음 주에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주요 스케줄로 봐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연준 위원들 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제 뭐 서비스 PMI, 제조업 PMI 이제 이런 PMI 지수가 나오고, 단기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우리가 항상 뭐 단기 국채는 10년물 이 장기 국채에 큰 영향은 안 주지만, 그래도 채권 시장 우리가 지금 계속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단기 자금이 문제가 돼가지고 연준에서 계속 이제 자금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국채 입찰이 이제 결과가 어떻는지가 채권 시장에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의 그 고용, 실업률 그런 지표가 이제 다음 주에 많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은 금리를 인하를 하느냐, 금리 동결을 하느냐, 인하를 하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노동시장 실업률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지금 ADP 민간 고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용 보고서하고 실업률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 체크하셨다가 잘 대응을 하시고, 물론 뭐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분히 지금 이번에는 미국 그 선물 시장에서 의도적으로 누른 그런 것이 바로 보여요. 역력합니다. 그렇지만 골드는 제가 앞전에 180일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80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실버 역시 지금 180일선이 무너졌지만 어쨌든 최저 지금 80불대 이 부분에서는 뭐 반등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오늘 그런 한 분도 있었죠. 전체적으로 실버가 지금 부족한데 저가 어쩔 건데. 예. 맞죠? 그 말이. 실버가 지금 뭐 재고가 부족한데 저가 CM에서 이렇게 증거금이든 뭐든 해가지고 눌러도 재고가 없는데 저가 어쩔 건데. 예. 필요한 사람 많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월 달입니다. 1월 달인데 12월 달은 아직 11달이 남았잖아요. 예. 자, 뭐 다들 대형 은행에서 지금 올해에 얼마를 봅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골드 6,000불을 보지 않습니까? 예. 6,000불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뭐 오히려 4,800불 떨어졌다, 오히려 기회죠.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제가 좀 이번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337 자금, 내가 투자할 금액을 33%, 33등분으로 해가지고 33%, 마지막에 34%를 내가 이 시드머니를 쥐고 있으면서 66%를 가지고 내가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데, 이렇게 됐을 때 34%가 완전히 힘을 발휘를 하는 거죠. 자, 몇 분이 그렇게 지금 글이 오죠. 댓글이 오죠. 카톡도 오죠. 지금 살라니까 시드머니 같다. 그 사람은 337 시스템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예. 정확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337 방법대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아무리 폭락이 아니라 태풍이 와도 안 흔들립니다. 예. 그 베이스가 없으니까. 예. 포트폴리오는 기초잖아요. 설계잖아요. 그 설계된 부분을 얼마나 컴퓨터 기계처럼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 성패는 이제 거기서 나겠죠. 왜? 334를 나눠놨는데 막 욕심이 상승하니까 이 4까지 땡글이 와가지고 다 이 매수를 해버리니까 살라니까 떨어지는 사는 게 총알이 없죠. 네. 오늘 어떤 한 분은 나는 이거 여기까지 기다렸다. 즉 들어갈 자리를 딱 정해놓고 기다린 거죠. 그게 진짜 본질 선수입니다. 예, 그분 제 방송을 한 1년 정도 들었다던데 투자도 한 1년 했고 정말 잘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조정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익절해서 수익을 들고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리고 뭐 항상 저한테 이 댓글 카톡으로 댓글을 이 상담이나 이런 내용을 할 때 본인 포트폴리오를 보내야 됩니다. 그거 안 본 상태에서는 제가 답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 전체 내 자산에 지금 이제 골드 실버에 투자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투자 금액을 얼마고 시드머니를 몇 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팽단이 얼마입니다. 예. 내가 매도 타점 몇 프로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 제가 대답하기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코치를 해줄 수 있죠. 그런 거 없이 그냥 팔아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전체 금액에서 얼마를 들고 있는지, 시드머니를 얼마 들고 가고 있는지 그걸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라 팔아라 이렇게 못하죠. 예. 이왕 제대로 코치를 받고 내가 투자를 해서 성공할 것 같으면 포트폴리오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그걸 저한테 던져줘야 제가 분석을 해서 이 부분 정도는 몇 프로를 매수해 가지고 이 시드머니에 놓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은 약간 시드면서 뭐 3분의 1 정도는 상승장에서 태워도 상관없다. 예. 이런 부분을 코치를 할 수가 있죠. 예.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뭐 코치를 해봤자 뭐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카톡으로 문의 주실 분들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문의를 주시고, 나는 포트폴리오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원 딜러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교육부터 들으세요. 이 황금 세상의 교육 프로그램 자료가 이 졸업생이 1기, 2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들어가면 교육 프로그램 별도로 다 만들어놨어요. 기초 자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수 334 시스템, 337 시스템, 매수 전략, 매도 전략 다 했으니까 시황 분석할 때 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대외적 요인, 대내적 요인,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짜는 거, 매수 전략, 매도 전략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공부하고 투자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핵심은 내가 얼마나 디테일한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뭐 동해물이 말하고 닳도록 해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투자를 해서 성공하고 싶다라면 그 포트폴리오를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 디테일하게 만들고 내가 로봇처럼 이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수익을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100% 성공합니다. 예.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수익을 벌어는 것도 좋지만 내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예. 보통 사람들이 사서 다 상승할 거라고 들어가지만 미안하지만 50% 기본적으로 50%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때 마음은 뭐냐? 99%가 나는 돈을 딸 거야, 수익이 날 거야.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벌써 거기 한 49%는 벌써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딱 짜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 확률이 확 줄어버리겠죠.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더 많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아마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포트폴리오 없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배우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포트폴리오 만들었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모두 승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말 리포트도 이제 오늘 하루 2번을 조금 전에 실패해가지고 2번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목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장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가 오늘 마무리가 되고 어쨌든 뭐 금요일 날 폭락을 했지만 폭락을 했죠. 예. 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6% 8% 이거나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예. 들고만 계시면 되고 다음 주에 체크하라는 이 서너 가지만 잘 체크하시면 충분히 6% 8%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불안해 안 하셔도 되고 더 빠지는 것 아닌가? 물론 조정장에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바닥까지는 왔습니다. 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들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고 포트폴리오를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다음 주에 잘 수정해서 모두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올인하겠다 이러면 제발 올인하는 거 없습니다. 예. 자, 2026년 1월 31일 주말 리포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어제 밤잠 못 잤고 예. 자, 다음 주는 조금 더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